저는 22년 하반기부터요 23년 상반기까지는 금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은 22년 하반기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택이 없거나 혹은 한 채, 다주택자분들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가 있고요, 그리고 유주택자가 있죠. 여기는 이제 1주택자도 있겠지만은 다주택자도 당연히 있겠죠. 내가 이제 주택이 없다가 유주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은 꽤 많죠. 청약이 된다거나 혹은 집을 한 채 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제 반대의 경우죠. 특히 내가 다주택이었다가 과연 무주택으로 가는 상황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건데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였다가 아예 다 팔고 무주택자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자산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한 채 갖고 있는 거, 혹은 그보다는 더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의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올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어떤 예측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을 제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보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큰 폭의 상승도 어렵고 큰 폭의 하락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봤을 때 금리는 계속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빠르면은 22년 이제 하반기나 23년 이제 상반기면은 정점을 찍고 이제 다시 내릴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의 공급량을 한번 보죠. 서울 내에 이 실질 공급량은 없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축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실질 공급량은 이제 없습니다. 올해도 없고 내년에는 더 없고 내후년에는 더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공급량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 강제적 공급량이 뭐겠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겠죠. 첫 번째는 다주택자 매물, 그리고 절세 매물입니다. 절세 매물. 절세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이런 매물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없어지게 된다거나, 비과세 기간이 지나면 안 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이 남을 텐데, 내가 다주택인데 이제 물건을 파는 이유를 봤을 때 종부세 부담이 돼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종부세를 집값만 따져가지고 과세한다. 이런 얘기가 뭔가요? 원래 이거 이전에는 내가 이제 수도권에 그냥 아파트를, 경기도 아파트 2채 갖고 있었던 거랑 강남에 아파트 1채 갖고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은 강남의 아파트에 이 종부세가 더 적게 나왔었는데 종부세가 중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집값만 따져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똘똘한 한 채였던 게요, 똘똘한 한 채를 갈 필요가 없어지죠. 똘똘한 한 채를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다주택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주택자 매물들도 종부세 이슈 때문에 시장에 많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절세 매물도 줄어들고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죠. 아파트 임대사업자하고요, 그리고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은 사실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다시 생길 것 같고 취득세 중과 부분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다주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다주택인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를 팔 필요가 없는 거고,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하면 아파트 임대사업자로 그냥 등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22년 하반기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건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이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으면은 사실 매물은 회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주택자 입장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의 방향을 해야 되는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의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요 23년 상반기까지는 금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무리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본인이 감당 가능한 자금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너무 좋죠. 절세 매물, 다주택자 급매물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가격도 많이 협상을 해서 더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비과세 매물하고요. 그리고 주택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심약자 매물을 집중 좀 공략해 보자 라는 겁니다. 가격도 막 조정하면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시장 자체를 관망만 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자. 시장의 이런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흐름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올 하반기를 좀 삼고, 더불어서 좀 임장을 가자. 임장, 현장에 좀 임장을 가보자. 분위기가 어떤가?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뭐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임장을 좀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게 정 안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로 뭐 손품 같은 걸 좀 팔아도 좋겠죠. 뭐 시세 등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하고 부동산에 좀 전화를 해본다던가 뭐 이런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금액대별 투자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무주택자거나 뭐 1주택자라고 하면은 뭐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뭐 1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 예정지, 특히 이제 모아타운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본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이 재개발 예정지는 활성화할 수밖에 없죠. 이제 서울에 실질 공급량이 없다라는 거를 정부 입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는 이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이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1기 신도시를 보시면 좋겠죠. 역세권 내에 좀 재건축 가능한 단지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억 이상, 뭐 4억 이상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3억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갭으로 볼 수도 있고요. 4억 이상 있다라고 하면 역시 서울이나 이제 경기권에 입주가 좀 빠른 그런 입주권을 이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22년 하반기까지 상생 임대인 조건을 활용을 해서 전세를 잘 맞추면은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주택 경기가 뭐 얼어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시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보다는 임장이나 뭐 적극적으로 뭐 손품을 파셔도 좋겠고요. 본인의 투자 자금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